그 사람 중국 국방부 장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많은 장군들은 다 수청당했어요. 전쟁 일어나는 게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는데 엄청 높은 장군을 다 수청당하는 게 그게 뭐냐고. 너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이게 대놓고 시진핑 뺨 때리는 거 똑같아요. 중국 군대는 언제든지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다. 군대 내부 사람들은 시진핑 불신 이런 거 생겼어요. 더 이상 시진핑 믿을 수가 없어요. 점점 사람들은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시진핑 그 사람은 정말 대만대에서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진짜 대만 거느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중국군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최근에 그 중국 군대에 난리 났어요. 진짜 저도 그 중국 군대, 중국 정치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작년부터 중국의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군 사령관 수청당했고요. 그 뒤에는 중국의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그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명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수청당했어요. 그 사람 중국 국방부 장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른 장군들도 꽤 많아요. 여기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엄청 많은 장군들은 수청당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농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일어나는 게도 아니고 갑자기 러시아도 아는데 이렇게 엄청 많은 높은 장군을 다 수청당하는 게 그게 뭐냐고. 작년 연말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군대에 가장 핵심 신문사 해방군보 있어요. 거기서 5편 문장 연수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문장 내용을 보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당석이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우리 당내 민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 이 모든 것을 너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이게 대놓고 시진핑 뺨 때리는 거 똑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걸 보니까 시진핑 이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군대 내부의 그 모순이 되게 심각한데 거기서는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짱이오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맨날 시진핑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 중국 군대 내부의 2번째 사람이에요. 시진핑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 2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시진핑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시진핑 러시아 가는 동안 이 사람 스스로 군사훈련을 했어요. 정말로 크게 마침 자기 대통령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러시아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군사훈련 쓸 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당석이 국가주석, 군위수석 다 만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베트남 가는 사실이 그 베트남 안에 있는 매체 다 보도를 했는데 중국 안에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아마 이틀, 3일 뒤에 조금 보도를 했어요. 그거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시진핑 이 사람 그리고 장여샤이 2사람 진짜 갈등이 너무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왜 장여샤까지 수청하지 못하냐. 최근에 장여샤가 나타났어요. 되게 큰 뉴스인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사람인데 장여샤, 거웨이동 2사람이 있는데요. 그 2사람 다 같이 나타나. 설 전에 군대에 가가지고 설 인사하는 식으로 가는 2사람 매체 보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거웨이동 그 사람 시진핑한테 막 충성하는 말 엄청나게 강조했고 막 시진핑한테 충성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장여샤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의. 이렇게 비교도 나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군대 안에서 시진핑이랑 장여샤 서로 갈등 되게 심한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많이 수청했잖아요. 이것도 둘이 갈등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시진핑 당신 그렇게 대단하시면 일단은 장여샤 먼저 수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파워가 더 강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군대는 언제든지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시진핑이 최근 많은 장군들을 숙청한 이유는 내란 위험성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점점 더 명확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진핑은 그 사람이 황제 되고 싶어요. 황제 되고 싶다면 일단은 통일해야 되잖아요. 나라 통일. 시진핑은 이거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거예요. 대만 통일하는 거. 2022년도에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시진핑 그냥 성공적으로 연임됐어요. 그럼 시진핑은 그때는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파워가 세니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대만 통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마 마음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했죠. 밑에 장군에게 시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만 통일해야 되니까 당신들 좀 어떻게 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만약에 통일하려면은 첫 번째 장비들 검사해야 되잖아요. 무기, 장비들. 근데 체크를 해봤으니까 야 이게 정말 개판이에요. 중국 군대 안에서 부패 문제도 엄청 많아가지고 장비 문제 너무 많아요. 시진핑 황제 되려고 하는데 무기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황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열받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관련된 장군들 다 수청해버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장군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게 대만이랑 싸우면은 거의 미국이랑 싸우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 가지고 있잖아요. TSMC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중국 대만 건드리면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대만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니까. 거기랑 미국이랑 똑같이 싸우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 이 장군들 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는 당신 시진핑 따라오는 이유는 돈 때문에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는 바보도 아닌데 우리 따라가지 않겠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열심히 안 하죠. 한두 사람 좀 봐줄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행동하면은 시진핑은 엄청 열받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도 무섭죠. 이게 뭐지? 이 사람들 한두 사람 제가 봐줄 수 있는데 같이 나를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집단 내부에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진핑 계속 수청하는 거죠. 무장 장비 때문에 수청했어요. 수청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 수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짱요샤 그 사람 거의 다 무슨 관계는 있는 거예요. 수청 당한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도 긴장되는 거잖아요. 시진핑 이 사람은 계속 밑에 사람 수청하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나를 수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도 뭔가 그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보니까 군대 사람들은 시진핑한테 불만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짱요샤 그 사람 쉽게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짱요샤 그 사람 옛날에 시진핑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두 사람. 왜냐면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끝날 때 사실 그때는 짱요샤 내려가야 돼요. 나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서로 친했는데 그래도 갈등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만 문제 때문에. 군대 내부 사람들은 시진핑 불신 이런 거 생겼어요. 더 이상 시진핑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진핑은 항상 제대로 이유도 없이 밑에 사람 많이 수청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과연 내일까지 살 수 있는지 내일 내도 수청 당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합쳐가지고 짱요샤 따라갔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짱요샤 보니까 그만도 말씀드렸는데 당신 진짜 대단하시면 짱요샤까지 다 수청해야지. 근데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짱요샤는 지금 오히려 세력 더 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 지금 좀 싸우고 있죠. 과연 누가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지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엄청난 숙청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위협이 되는 장유사를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맨 처음에는 시진핑 그 사람 추청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데요. 중국 군대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약에 추청하려면 이게 진짜 중국 군대 내부의 진동 엄청 심하잖아요. 아마 시진핑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짱요샤에게 시간 주는 거예요. 짱요샤가 그걸 아니까 시진핑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고민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중국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정했어요. 짱요샤까지 하면은 시진핑 할 수 있어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얻어가지고 짱요샤 준비를 시작했죠. 나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해가지고 어쨌든 중국 군대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밑에서 어떻게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 짧은 시간에 자기 세력을 키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시진핑 다른 사람을 수청하려면 어느 정도 쉬워요. 그래도 군의 부주서인데
주변에 안보해주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와가지고 이미 짱여샤 그 사람 시진핑 건드릴 수 없는 상태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현재 중국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모든 군대 장군들은 다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일부 군대 장군들은 심지어 총을 들고 출근을 해요. 왜냐면 그 나를 수청하러 오는 사람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일을 제대로 못해요. 혹시나 뭐 시진핑은 나를 수청할 수 있는지. 군대는 전체 그런 상황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 차고 있어요. 그럼 짱의샤 만약에 연락하면은 그 사람 짱의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진핑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당신들 다 짱의샤 쪽으로 가면은 내가 뭐가 돼요. 그러면 또 계속 이런저런 방법 통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수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가면 갈수록 되게 심해요. 이게 대만 문제 떠나서 이미 사람들은 시진핑을 안 믿어요. 시진핑 만약에 선 긁으면 여기는 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을 타치 안 하면은 괜찮다. 그런 거도 주면은 상관없는데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도 사실 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제가 축적하는 거고요. 이게 그 로케군 사령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등등 이게 쭉 엄청 많은 사람들은 왜 수청을 당했는지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들 긴장되는 거죠. 앞으로 중국군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점점 사람들은 짱여샤 쪽에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 그 제로 정책. 코로나는 지금 볼 때는 감기잖아요. 그 감기를 이 중국의 땅에서 완전 없애려고 그런 정책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일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군대 사람들 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짱여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만은 지금 반도체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미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대만이랑 손을 잡고 계속 중국한테 반도체 제재를 하면 아마 3년, 5년 뒤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랑 미국, 대만 반도체 기술이랑 워낙 큰 격차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는 총, 그 비행기 등등등등 만약에 사용하는 반도체 실력 차이 크게 나오면 그때 되면은 게임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계속 군대 사람한테 푸시 막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도 계속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한테 가는 거죠. 짱여샤이든 누구이든. 그리고 그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당 뭐 정치고 이런 사람들 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오히려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을 군대 포함해서 더 강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은 정말 힘들어요. 중국군의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군대는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시진핑 그 사람은 정말 대만대에서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대만 침공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한국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미군이 있으니까 이게 대만이랑 중국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미군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만은 미국 기업들 필요하는 가장 좋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안에 있는 미군도 있잖아요. 이 미군들도 아마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서로 밑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직접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이 봤을 때 그러면은 한국은 미국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한국한테 선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위험해요. 지금 시진핑 이 상황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감히 대만은 건드릴 수 없는데 근데 시진핑은 진짜 이게 머리 상태가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시진핑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근데 제가 맨날 지켜보고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머릿속에 정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제로 정책. 그러니까 물론 감기 아니지만 그래도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중국의 이만큼 땅에서 감기 하나도 없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대만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이 유독 대만에 집착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AI 쪽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나중에 나라과 나라 차이는 뭐냐면 이 나라는 최고 반도체 있는지 없는지, 최고 AI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는 좋은 반도체도 없고 좋은 AI도 없으면은 이게 게임 안 돼요. 당신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약간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업 같은 경우 우리 기업은 전기 있어요. 근데 PD님이 기업 전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최근에 뉴스 나왔는데 근데 AI 잘 만들려면은 그 마지막으로 다 반도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최고 좋은 반도체 다 TSMC 가지고 있어요. 5나노, 3나노, 2.6나노까지 거기 가 있는데 미국 옆에서 그냥 지키고 있고요. 절대로 중국한테 주지 마라. 심지어 14나노, 16나노까지 중국한테 안 줘요, 지금. TSMC 그렇게 발표됐어요. 그러면은 3년, 5년 뒤에 미국, 대만은 대학생이에요. 중국은 유치원생이에요. 여러 면에서 게임은 안 돼요. 그래서 시진핑은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데 근데 통일하게 되면 최소한 만약에 통일을 해도 대만 사람들은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좋은 반도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시진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얻을 수 없어도 당신들 얻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많은데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문제 되게 많아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만 말씀드린 군대 문제도 그래요. 시진핑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사람들은 시진핑 너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 일어나면 사람들은 시진핑을 반대하려고 해도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다 하면은 시진핑 아마도 자기 파워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 문제.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나이 많아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자기 황제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70 넘었는데 7 전에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75세 이후에 의지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면은 그때를 하려고 해도 그런 거 못해요. 나이가 많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 다양하죠. 첫 번째 군대 얘기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내부에서 그 대만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군대 사람들은 시진핑 너무 싫어해요. 잘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공산당 내부에도 갈등이 되게 심해요. 이유도 다양한데 지금 중국, 미국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자기 돈이나 자기 아들, 딸 미국 보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미국에 보냈어요. 진짜로 만약에 미국, 중국 갈등 심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그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가지고 있는 돈 다 동결시켜버리면 중국 공산당 내부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시진핑이랑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쨌든 이게 다 이미 시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보고 좀 그만해라. 왜 미국을 그렇게 막 심하게 싸우는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 다 미국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도 갈등이 심하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태자당 이런 사람들도 되게 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계속 이렇게 망하게 되면 시진핑 돈 없으면은 일반 서민들 돈 없어요. 그런 소문도 나타나더라고요. 태자당 이 사람들은 좀 돈 좀 내라. 우리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은데 당신 가지고 있는 돈 20% 30% 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제가 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소문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태자당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태자당 이 사람들도 되게 파워 엄청 센데 그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힘들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진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중국 정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최소한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진핑 때문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들도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후춘화 이 사람이 있어요. 후춘화는 옛날에 중국 전 국가주석 그 후진터 시진핑 위해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점점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밑에 그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후춘화 지지를 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짱여샤도 그래요. 어쨌든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래서 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 있고 미중 갈등 계속 심하게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시진핑 파워, 권력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아요. 후춘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시진핑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요?
호준화는 이 사람 사실 되게 지금 뉴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군대 안에서 다들 지금 짱유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호준화는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호준화는 그 중국의 전 국가주석 후진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진핑 위에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의 국가주석도 그렇고 당서기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하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은 강제로 3연임했잖아요. 그러면은 호준화는 옛날에 우리가 탈자이라고 해요. 이 사람 나중에 황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패퇴자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탈퇴자 하면은 다들 호준화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호준화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구 의원인데요. 그때 의원 25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국가주석 될 수 없어도 중국 공산당 정치구 상무위원 7명인데요. 거기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25명 정치구 의원 이 자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결국에 그 사람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이 조직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부주서 역할을 하면은 뭐 특별하게 일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완전 무시 당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시진핑 뜻은 뭐냐면 당신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이 좀 되면 집에 가라. 그런 뜻인데 호준화 이 사람이 패퇴자이니까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 사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짱유샤 그 사람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 작년에 그 3중 전회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3중 전회 있는데 3중 전회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내몽골도 가고 중국의 거난省도 가고 중국의 광서 자치구도 가고요. 가가지고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현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잘해주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해외 출장도 갔어요. 스페인 갔어요. 어떤 그 행사를 참석했는데 그 행사를 대부분 경우는 다 중국 국가 부주석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참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왜? 이 사람 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쵸? 황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패배자 맞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나서 시진핑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진핑 잘한다면 시진핑 정말 잘했어요. 근데 시진핑 지금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PD님이 뭐 차 2대 선택하고 싶으니까 그 중에 3대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차는 엄청 안 좋아요. 그럼 다른 차를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시진핑 못하면 못할수록 사람들은 계속 호준화 생각은 나요.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진핑 이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로 시진핑 파워 강하면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리고 또 짱유샤 그 사람 비슷한 시간에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 사람 시진핑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근데 과연 시진핑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만약에 호준화 그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땅에서 호준화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아마 시진핑도 오케이. 어차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와서 해. 근데 지금 호준화 그 사람 했던 그런 모든 행동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그런 이들은 시진핑 과연 굳이 왜 호준화 시켜야 되는지. 호준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태자다 옛날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정치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시진핑 파워가 그래 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쫓겨나는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시진핑 떠나서 일단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체제를 유지를 해야 이 사람들은 같이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시진핑 이런 시진핑한테 구테타 일어나면 이 중국 정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용히 예를 들면 몇 년 뒤에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때 만약에 그때 시진핑 파워 엄청 약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미 5년도 지나갔으니까 시진핑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는 시진핑 내려가는 것은 대해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 막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래도 중국 지금 경제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 정치 문제도 그렇고 군대 문제도 너무 심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시진핑이 갑자기 내려가면 중국 공산당 이 배 자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배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이 배에 있어야 우리 뭔가 돈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내려가도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 물러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을까요? 그거 저도 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후준화 그 사람도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요. 옛날에 리커창도 있는데 후진타오 이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약해서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 만약에 중국 국가 조사 되면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점 없으니까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과연 이 두 사람 올라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파워를 엄청 강해요. 아직도 엄청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중국 경제 상황도 안 좋게 되고 외교 문제 뭐 트럼프의 제재도 계속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공산당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이래.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는 바람이 엄청 센데 파도도 엄청 무서운데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싸우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배 자체가 이 공산당 체제 더 쉽게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과연 누구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는 게 한국에 더 좋을까요? 현재 중국의 권력 다툼은 결국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만약에 중국 정말 민주화될 수 있으면 한국한테 제일 좋죠. 민주화되면. 자유민주 나라 한국처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중국 민주화되면 한국도 자유민주 나라잖아요. 서로 엄청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중국한테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엄청 많은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되면은 중국, 한국 사이에 큰 역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진핑 있으면은 그 중국, 한국 갈등 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해왔던 일을 보니까 사드부터. 근데 그 사람 만약에 내려가면 만약에 공산당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시진핑보다 더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 이 사람은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해요. 시진핑은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약간 비슷한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시진핑 입장을 봤을 때 한국은 바로 중국의 속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 그 청나라, 명나라 때 진짜 사드 그때는 진짜 한국을 너무 무시해버렸어요. 한국은 뭐야 이게? 까불지 마.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볼 때 그래요.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사람 시민을 대신하면은 특히 그 호춘화이랑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출신인데 그래도 조금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보다. 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싸우고 되면은 중국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누구 하는지 만약에 중국 정부, 중국 체제 망하면은 중국 아마 민주 자유나라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제일 좋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스 많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일부 정부들은 어떤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 무슨 사무실이냐면은 그 중국어로 하면은 짜고 마이티 사무실인데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짜는 깨들이다, 꼬는 밥솥 깨들이다. 그러면 마이는 팔다, 티에는 철, 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밥솥만 있어요. 그 철로 만들어잖아요. 그거를 깨드리고, 그거를 철로 팔아서 조금 수입 생길 수가 있다. 진짜 마지막 방법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빠, 암 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짜고매티 해도, 아빠 병원비 내드릴게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관없는데 중국 일부 정부들은 짜고마이티에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방 재정을 그만큼 힘들죠. 돈 없으니까. 정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 예를 들면 중국 방송사 엄청 많이 망하고 있어요. 방송사 되게 많이 망했어요. 방송사 망하면 거기 건물도 있고 안에 뭐 가구도 있고 뭐 TV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팔아서 공무원에게 그 월급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얘기를 하면은 경제 문제도 엄청 심한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게 소문은 아니고 진짜 중국 NMH도 보도를 했어요. 중국 정부까지 이런 자고마이티 사무실 만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팔아야 공무원에게 월급 줄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경제 상황 얼마만큼 힘든지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